어느 분이 이 한국의 부동산 아파트가 10억짜리가 6억 7억으로 내려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 7억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물론 집값이 10억짜리가 6억 7억으로 내려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안 망합니다. 그 10억짜리 집을 6억 7억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짜리 집이 6억으로 주저앉으면요, 당장 금융권에서 그 감정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6억 대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2억이든 3억이든 일부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은 답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경매처분 당해서 집이 뺏기거나 아니면 월급 차압당하거나 속된 말로 얘기하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죠. 그 사람 인생은 망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그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내려가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감당 못할 빚을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 7억을 대출받냐고요. 그게 애시당초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 단추를 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후속 이제 어려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자기 돈으로 한 8억 9억으로 샀어요. 대출 한 2억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가 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헤아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빚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심이 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빚을 내도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아니면요. 그리고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원리금, 원금 분할 상한해서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빚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대려 자산을 늘리는데 이 나름의 동기부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당 못할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이 6억 7억으로 내려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이 망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을 팔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뭐 팔 수 있으면 파는 건데 그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0억짜리 집 금매로 팔려면 진짜로 뭐 8억 5천 아니면 뭐 7억 5천 이 정도까지 내려야 팔 수 있을 텐데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 집에 대출이 7억 8억 끼어 있으면 얼마 안 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자기 돈, 피 같은 돈이 1억 5천 2억이 있는데 그거 없애고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착착 흘러갈 것 같지만 그럴 리 없다,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또한 집값이 2025년에 와르르 그렇게 30% 40%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25년, 6년, 7년, 8년, 어쩌면 9년까지 이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내려갈 거다라고 보면 맞죠. 그리고 그러한 얘기는 저만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러하다고요.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 가질 여력도 없습니다. 대출도 그만큼 안 나오고요. 2025년 상반기가 돼서 이제 대출이 다시 재개가 되고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넉넉하게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되게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꽤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참혹합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지내고 욕심 안 부리고 성실하게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막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을 잘 좀 헤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삶을 쉽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가길 바라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원달러 환율을 올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영향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애시당초 지금 정부가 못 막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1471원인데 계속 요동치죠. 안정화돼서 내려갈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서 이제 분양 아파트 공사비 또 올라갈 것이고, 공사비 올라가면 사람들은 더더욱더 이제 분양 안 받으려 할 것이고,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미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이제 당분간 몇 년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10억짜리 6억 되고 7억 되면 이 무리하게 연끌한 사람들 많이 망가질 겁니다. 집값 하락이 아니라 폭락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이 무서운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려 할까 따져보면 많이 비참하겠죠. 근데 그 비참함의 이 근거는 뭐냐? 빚을 무리하게 졌냐 안 졌냐입니다. 연끌한 사람들은 다 뒤진다라고 봐야죠. 연끌한 놈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10억짜리가 6억 7억 되는데 자기 돈 가지고 산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가서 기분은 안 좋은지언정 경제적인 타격은 없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연끌한 사람들은 직격탄을 받고 휘청거릴 것이고, 재수 없으면 길거리로 나앉고 월급 차압당하고 되게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그들이 과연 쉽게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닥쳐온다라고 봐야죠. 꽤 무섭고 꽤 암담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더욱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해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유지시켜 나갈지를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